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공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덕 동지. 네. 팹리스. 팹리스. 네, 파운드리. 파운드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침리스. 이런 것도 있죠.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과자 이름 또는 탄산음료 네. 이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반도체 회사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개발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죠. 한국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팹리스라고 지금 얘기한 패브리케이션 리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기업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설계, 연구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기업을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라고 이것은 연구 개발한 것을 외주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생산 공장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 아시죠? 그 다음에 퀄컴, 엔디비아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팹리스 기업한테 이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파운더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리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기술만, 그러니까 팔아먹는 기술만 연구하는 이런 기업들을 침리스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네.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에서 생산 시설을 말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있죠? 여기도 그 앞에서 얘기한 팹리스 회사,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서 외주받아서 생산한다고도 해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팍스콘. 노동 착취로 유명하죠. 예, 그렇죠. 예. 여기도 사실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아주 복잡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공장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 아주 골 때리는 회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구미의 KC라는 공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KC라는 기업이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1위 하는 기업에게 그렇죠. 터치스크린 그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 발표가 나자마자 KC 주가가 5배, 6배 오. 엄청 뛰었습니다. 뭐 테슬라에 공급하니까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인식인 거죠. 그렇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KC가 게이트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걸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리고 삼성, LG와 같은 국내 굴지의 가전 자동차 회사에 11월부터 납품하기로 했다고 해요. 예. 그동안은 이거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하는데 단가가 높겠죠? 네. 예. 그동안 KC가 생산하던 SSTR 그리고 다이오드 이런 제품들의 단가에 비해서 20배, 30배 더 높다고 하네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국책 사업, 이걸 정책을 폈는데요. 거기에 KC가 해당이 돼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KC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술력도 있는 거고 네. 구미에 생산 공장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생산 노하우를 가진 노동자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KC는 구미 공장에 그런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도 생산하지 않고, 뭐 아까 얘기했던 전력 반도체, 게이트 드라이버 IC 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지금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KC 회사는 알고 있을 테지만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KC가 구미 공장 말고 생산 공장이 어디 또 있어요? KC는 글로벌 전력 반도체 주력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요. KC의 국내 생산 공장은 구미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C가 생존할 수 있고 전력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부품들을 다 외주해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결국 KC가 팹리스로 간다는 거죠. 아니, 팹리스라면 생산 시설이 없는 걸 말하는데 네네. 구미 공장이 있는데 예. 팹리스라고요? 예, 사실 KC는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인치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8인치가 대세이고 10인치, 12인치 기판을 만드는 거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요. 5인치 기판으로 얼마나 연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테슬라에 공급하는 어떤 부품이나 게이트 드라이버 IC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K씨에 600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600명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생산 공장이 없던 팹리스였다면 모를까 멀쩡한 중견 반도체 회사였고 생산 공장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팹리스로 간다고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그 투자를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K씨는 계속 투자를 안 한 거죠. 600여 명의 노동자의 생존 관심이 없다는 거고 대책이 없다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K씨 단체 협약에는 31조 생산 오더는 사내에 우선 적용한다. 이런 고용 안정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다 위반하고 다 외주화하면서 구미공장을 폐업하겠다? 네, 사실 그런 수순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K씨는 악명 높은 노조 파괴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용역 카페 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수노조 1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인터넷에 구조고도화라고 네, 구조고도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2012년부터 사실은 K씨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멀쩡하게 돌아가는 어떤 공장을 상업 부지로, 상업 용도로 바꾸어 가지고 공장을 문 닫게 하겠다는 건데요. 노동자들이 계속 싸우자 시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고도화는 사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히자 이제 핵심 부품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공장을 거의 빈 껍데기로 만든 다음에 폐업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또 구조고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업 용지로 바꿔가지고 백화점 같은 걸 짓고 공장은 문 닫고 600명의 생존권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구도, 그런 폐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조가 있는 많은 사업장은 이렇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부품이나 핵심 부품들, 새로운 기술들을 다 빼내는 외주화 전략을 쓸 것 같고요. K씨가 이런 외주화 전략에 어떤 선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받네. 어디나 자본가들은 오직 이윤만 쫓는 하이에나 같네요. K씨 노동자들 600명의 고용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K씨에는 노조가 여러 개 있다고 하죠. 그 전체 K씨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회사를 상대로 구미공장 생산설비 투자, 핵심 제품의 구미공장 생산을 요구하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회도 K씨의 팹리스 600명의 고용과 생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자노동해방 11월 20일자 외주화의 최고봉 일자리 삼키는 팹리스 K씨는 어디로라는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기사는 링크로 올려놨고요. 영상과 기사를 보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